인천 어린이 연극, 가족 연극 어디까지 왔나. 오늘 18일 오후 2시 이곳 수북문화회관에서 주제가 우리 그 인천 어린이 연극 어디까지 왔나라는 것을 테마로 올려놓고서 주제를 2차 가족 연극 정책 포럼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포럼에는 어린이 연극제가 문화적 가치와 그리고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 가정 등 날로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 가족 실태를 분석 진단하고 연극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아스테지 연극협회가 주최하고 한국 가족의 현주소와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정체성, 접근 방법의 하나로 인천 어린이 연극은 어디까지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주제파부로 하실 시니어극단 에라케 소속인 신용훈 선생님께서 발제자로 나서고 교사 연극의 현장 경험자이신 인경훈 선생님께서 토론자로 나오셨고요. 그리고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아스테지죠. 부의사장님이신 김영배 선생님, 또 아토 대표 이화정 씨, 그리고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인천 지회장 최정호 저까지 해서 5분 토론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좌장은 항마을 대표이신 이정수 씨께서 맡아서 해주실 거고요. 작품으로 참가해 주신 그 여러 극단들이 있는데요. 극단들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사랑극단 꼬마세상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는 작품을 가지고 공연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극단 미추홀 김범수 대표님께서 바다로 간 쓰레기라는 작품을 가지고 환경연극이죠. 이 미추홀 극단은 환경연극을 많이 여태까지 해오셨고 여러 가지 작품을 환경연극에 관한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극단 나무 기태인 대표님 공룡 이야기 메타버스라는 그런 가상 매체를 이용해서 관객들을 만날 겁니다. 극단 핫당새에서 작품을 오버코트라는 작품으로 인천에서 선보일 겁니다. 인천에서는 그래도 생소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천 관객들한테 많이 보여주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신용훈 선생님은 현재 극단 에라케 대표이시고 그다음 그 전에는 그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셨고 지금은 정년 퇴직하셔가지고 극단에서 연극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 이 어린이 연극이라는 부분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이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발제자로 나오셨습니다. 인경훈 선생님도 토론자로 오셨습니다. 인경훈 선생님도 그 극단 흐름세라고 이제 교사극회 출신인데 지금도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는 교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세요. 현장에서 이 어린이 연극을 직접 본무소 체험해 가면서 연극을 하시는 분이세요.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부이사장님이신 김영배 선생님이세요. 현재는 아스테지 부이사장님으로 오신 거고 김영배 이사장님께서도 어린이 연극하고 청소년 연극을 주로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4회 아시테지 인천 어린이 연극 축제의 꿈드림 연극 축제 첫 행사입니다.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포럼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과 많은 논의를 나눴는데 일관성 있게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 포럼이 정말 실제적인 인천 어린이 연극의 발전을 위해서 실제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이 원고를 보고 그 다음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니 상당히 그 교육계 출신의 그런 그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술가로서 창작을 어린이 연극 창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스테지 코리아에서 행정과 그 다음에 예술 창작을 하시는 부이사장님도 직접 참가를 하셔서 토론을 하십니다. 인천 어린이 연극의 현 주소를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식견들이 있으신 처음에 이제 발제를 맡아주실 신용우 대표님은
인천 연극협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도 하시고, 또 교사 극단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포럼을 하면서 아마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연극과 아이들이 보는 연극도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천 아시태지 축제가 인천 어린이들의 연극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우 대표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최종욱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의 이 연극, 아동극, 어린이 연극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발제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좀 잡아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놀던 물이 그렇다고 제가 1982년서부터 최근까지 지금도 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어린이 교사극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극단 흐름새우, 또 지금 교육 연극 모임으로 지금 되고 있는 쪽에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좀 준비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역시 써놓고 보니까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천의 아동극에 관한 어떤 방향이라고 보고 제가 발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연되는 아동극에는 사실 어린이들이 스스로 만드는 그런 극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만든 걸 어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연극도 있고, 그 아동극이라고 하는 범주가 상당히 저희가 한쪽으로 이렇게 정해놓기는 그렇게 좁은 영역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연극에 관한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이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도 그렇고 또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아동극의 중요성을 익히 현장에서 많은 부분에 아이들에게 경험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아동극이 어린이의 연극적 경험의 중요함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공연이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공중파나 뭐 대기업의 상업적인 어떤 컨텐츠들이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공연장이나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어린이 연극이 공연되는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며, 그 결과 어린이 연극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침 토론의 주제가 인천의 아동극을 진단하는 방향으로 선택되고 논의되는 것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우 적절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천의 어린이 연극, 아동극, 뭐 교육 연극 이렇게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아동극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동극이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문화로 발전되거나 또 아동극 전문 극단이 활성화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인천의 독립된 장르로서의 어린이 연극이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이 아동극 또 교육 현장의 실태와 또 공연 기획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안고 있는 현재 인천의 아동극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연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린이 연극이다, 아동극이다, 어린이 극이다, 뭐 이렇게 동극 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오늘 논의되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동극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정리를 하고서 출발하면 서로 논의하는데 좀 편안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동극이 또는 어린이 연극이, 어린이 극이, 동극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범주 속에서는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동극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린이 연극이라는 말 또는 어린이극, 뭐 동극 이런 말이 아니고 아동극이라는 말로 정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인천 아동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뭐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극단이었었고 제가 창립 회장을 맡아서 한 10여 년, 15년 정도를 창립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교사극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앞에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2월에 처음 국내에서는 교육연극이라고 하는 이 명명하에 공연이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인천 교사극회는 그 당시에도 이미 자체 사업으로 어린이 연극 교실 또는 어린이 연극 잔치 또는 뭐 교사 연극 교실 등등을 운영하면서 전국 어린이 연극제가 시작되는 그러한 어떤 모태를 갖기도 했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1991년에 저희가 극단 흐름세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교육 연극과 일반 극단으로서의 접목을 좀 시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업 속에서 연극 흐름세 극단에서 아동을 위한 연극에 대한 공연이 수차례 진행되고 시도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현재까지 작년 올해는 이 어려운 팬데믹의 영향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2019년까지 어린이 연극 잔치를 30년 동안 꾸준하게 계획하고 개최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줬습니다. 거기에 아마 걸쳐 나간 아이들, 어린이들만 해도 연인으로 보면은 상당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교 교육으로서 또 교사 극회라고 하는 단체로서의 아동극이 굉장히 역사를 가지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아동극단은 우리 인천 지역에서 제가 82년서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아동극 전문 극단이라고 하는 극단을 몇 개 사실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따져보고 찾아보니까 극단 공감, 극단 꼬마 세상, 극단 나무, 극단 미추홀, 극단 10년 후, 극단 항마을, 극단 해피아이, 극단 한무대 등으로 꾸준히 아동극을 공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전문적으로 아동극을 공연하는 극단들의 부침은 매우 심각한 양상이고 그 여파로 아동극 전문극단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는 극단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두 개의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진 시사점으로 인천은 지리적인 조건의 영향으로 뭐 연극이나 영화의 시발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예술의 중심이 그런 그 이후에 서울로 집중되는 그 현대에서는 지리적인 영향으로 가장 자생적인 발전이 둔화되어서 활성화가 늦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변화가 되느냐고 서로 애들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구 증가의 속도만큼 문화예술적 인프라가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극에 관해서도 교육 현장에서의 움직임은 어느 도시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고 활성화되었는데 교육 현장을 벗어난 지역 극단들의 움직임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움직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인천 아동극의 발전을 가속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학교 교육과 아동극 관계를 한 챕터로 또 잡았습니다. 교육과정에서의 아동극은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중등교육과정에
연극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운영 개설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극 교과목 특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쪽에서 2001년서부터 거의 굉장히 많은 활동을 통해서 20여 년 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일반고보다는 예술고나 시범학교 등을 제외하면 일반 학교에서 연극을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학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대학 연극 영화과에서 교직으로 또 설치 운영되고는 있지만 중등교사 임용 과정에서 연극 과목의 교사를 독립적으로 선발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특히 아동극을 경험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속의 일부 교육 연극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전부여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이 수월하지 않은 것 또한 교육과정이 가진 문제점으로 주목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는 있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연극교육은 2018년 5, 6학년 국어과에 신설된 연극 단원으로 기존의 문학 영역으로서의 연극보다는 체험을 중심으로 한 연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학년 2학기부터 연극 단원이 나오며 주 내용은 연극놀이를 통해서 연극의 재미를 느끼는 내용입니다. 6학년 1학기엔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곡을 만들어서 낭독극 형식으로 발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2학기엔 희곡을 연극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도교사의 역량은 연극이 갖는 여러 가지 경험의 한계를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의 한계를 살펴보면 기존의 이제 기존에서는 문학으로서의 연극 범주가 아닌 연극 범주에서 지도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이 지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지도 내용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나 지도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과정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연극교육의 방향과 기존의 연극 지도 교수 및 교사들이 가진 연극교육의 방향이 오랫동안 공론화를 거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적인 측면에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국어과 영역의 단원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관심과 역량의 차이에 따라 지도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발표의 기회인데요. 아동극 발표는 학교에서 교실 무대극에서 경연대회 형식의 발표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 혹은 공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이들의 연극적 경험으로 편중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교 교육 속에서의 아동극 발표의 기회이고 바로 이어서 현장 밖에서의 이제 아동극의 발표의 기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순수하게 어린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발표장은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지도의 어려움과 공연 준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어린이 연극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 규모의 어린이 연극 경연대회가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아동극 발표의 기회는 인천교사극회가 주관해서 1984년부터 2019년까지 30회 어린이 연극잔치라는 행사로 아주 매우 오랫동안 개최되어 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동극 지도를 학교 밖에서 공연하는 발표의 장으로 확대해서 공연한 이 행사는 교사들로 이루어진 연극 단체가 주관해서 운영한 사례로 오랜 역사뿐만 아니라 아동극 지도에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행사는 처음에는 교사학교 소속 교사들이 동국부 지도를 통한 발표회 장으로 잔치 형식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2년부터 개최되는 전국 어린이 연극 잔치의 출품작을 선정하는 경영 형식으로 바뀌어서 진행됐습니다. 어린이 연극 잔치 개최나 전국 어린이 연극 잔치가 갖는 성과로 임경우 선생님께서는 첫째, 어린이와 함께 만든 연극의 정착, 둘째, 연극교실을 통한 연극놀이의 자료와 보급, 셋째, 어린이 연극의 확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룬 결과다라고 평을 하고 계십니다. 인천의 아동극이 학교교육과 연계된 지도와 공연으로 전국 아동극의 메카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당시에도 조직되어 있던 아시태지 인천지부와의 연계 부분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역극단과의 연계가 또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극단과 학교교육의 아동극의 연계는 출발점에서부터 목적이 달랐으므로 연계되기가 매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의 아동극은 상업적인 부분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교육이라는 순수할 출발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일반 극단에서 공연기획은 상업적 목적을 배제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뒤에 논의가 되는 부분에 이화정 씨께서는 교육과 예술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을 지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아시태지 인천 지부에서도 아동극보다는 청소년극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동교육에서의 아동극은 지역극단이나 아시태지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인천의 경우입니다. 현재까지도 학교 교육에서는 국어과에서 연극단원 목표를 통해 아동극이 지도되고 있고 학교 밖에서는 테마나 캐릭터 중심의 상업적이거나 계몽적인 아동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쉽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과정이 진행되면서 특히 고무적인 점은 연극을 전공한 예술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과정에서 학습된 연극 관련 내용을 예술 강사들과 작업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어린이들이 연극 경험의 기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 강사들의 활동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큰 꼭지로 전문 연극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전문극단이 절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천의 아동극 전문극단이나 성인극과 아동극을 함께 공연하는 극단들의 수는 인천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극단들의 공연 활동도 연간 꾸준히 기획되어 있는 극단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아동극을 보기 위해 인천보다는 서울 쪽으로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인천 아동극 전문극단의 공연보다는 서울 쪽의 전문극단이 단기간에 기획 공연 대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선택의 한계. 아동극 전문극단의 수가 절대 부족한 원인 중에 하나는 아동극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부족한 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공연장은 종합문화회관, 서구문화회관, 중구문화회관, 계양문화회관, 북평문화회관, 연수문화회관, 남동소래 아트홀, 송도 트라이벌, 연수구청 아트홀 등 중대형 공연장과 문학시어터, 수봉문화회관, 학산소극장, 소극장 다락, 인천 아트플랫폼, 엘림 아트홀, 작은 극장 돌체, 또 부평 쪽에도 한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공연장의 연간 자체 공연 기획 중 아동극을 공연을 기획하는 극장은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물론 몇 군데에 있다고 반론이 있긴 합니다. 다만 몇 개의 극단이 아동극 공연을 위해서 대여해서 공연하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공연장을 선택하여 기획할 수 있는 극단에 역량의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다음에는 아동극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극 공연이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지 않다는 점일 것입니다. 아직도 연극은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선호하는 예술 영역의 한 분야일 뿐 대중화되지 못한 춥고 배고픈 예술 장르인 것처럼 보여지고 또한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이 합니다만 아동극 또한 그저 아이들이 보는 만화영화 정도의 수준으로 치부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너무 폄하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아동극도 있고 아이들이 어른들을 위해 만든 아동극도 있으며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아동극도 있고 아이들만을 위한 아동극도 있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보는 아동극도 매우 많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형태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이미 전문 연극인이 넘어야 할 커다란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공연 인프라 부재가 갖는 어려움입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아동극 전용 공공시설이 부재하다. 대구광역시의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는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회관에서 연중 기획을 통해서 다양한 아동극이 정기적으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지역극단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회관이 서울특별시 어린이회관, 부산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의 어린이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대구의 이와 같이 아동극 공연을 자체적으로 상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천은 민선 2기 시장인 최기선 시장 당시 잠시 어린이회관 조성 계획이 태동되다가 1999년 인현동 화재 사건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계획이 부상하면서 어린이회관 건립계획이 중단된 이후 20년 동안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은 채 현재까지 어린이만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천에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지만 이 시설에는 다양한 장르를 학생, 학부모, 일반에게 소개한다는 운영 방침으로 인해서 지역 아동극 전문극단의 공연 기획이 어려운 시설이 되고 있는 점은 시설의 성격을 떠나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극인들이 앞장서서 어린이회관이나 아동극 전용극장 건립을 통해 공연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와 의회의 관심 부족입니다. 사실 공공시설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두 갈래의 방향이 합쳐져야 가능합니다. 그 하나는 시민들의 절실한 필요와 요구고 다른 하나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몫입니다. 이러한 두 주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어야 젖을 주지라는 속담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지방정부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심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봉사한다는 커다란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쪽은 지원 체제의 다양성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의 다양화. 사실 인천문화재단은 2019년 6기에서부터 문화예술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그 전에도 운영하긴 했습니다만 아동극 지원을 위한 독립된 사업 운영은 사실 그렇게 크고 많지는 않습니다. 2020년 7기로 출범한 재단은 다양한 계획을 갖고는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예술인들의 생활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음에도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산업 및 단체 공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인천향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사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인천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 등으로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을 운영 혹은 위탁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 사교육과의 연계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도 지원하게 되어 있음을 주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보러 나왔다 들어가는 길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공연 하나쯤 볼 수 있는 시민의 생활 환경과 밀착된 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천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협경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사장의 인사말처럼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기능과 역할을 통해 다양한 장르에도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스테지 인천지회의 역할 확대를 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스테지 인천지회가 꾸준히 역할해온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동 청소년 연극에 대한 담론을 지역과 연계하는 데 미숙했던 점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회의 기능과 역할은 지역 아동 청소년 연극의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 기회를 모멘텀으로 삼아서 인천지부의 조직 강화, 초등, 중등학교 현장과의 연계 확대, 지방정부나 의회와의 관계 개선, 문화재단과의 사업개발 협력, 아동 청소년 연극 발표 기회 확대, 아동극 전문극단 지원 등의 역할을 확대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 이런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연극지도 예술 강사 역량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연극단원이 개설됨으로써 연극에 대한 관심도는 증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는 연극지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들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스테지 인천지회에서는 연극예술 강사 인력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예술 강사 인력풀이 있으나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연극지도 예술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풀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지원해야 합니다. 강사해진 학교 교육에서 아동극을 경험하는 아동들의 역할을 배워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연극잔치 운영입니다. 교사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연극잔치의 운영을
아스테지 인천지회가 맡아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인천광시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던 어린이 연극잔치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교사학교에서 운영하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아스테지 인천지회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산 확보를 통해 어린이 연극잔치의 명맥을 유지한다면 많은 학교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청소년 연극제와 함께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상황입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어린이 아동극 잔치를 유치하거나 국제적인 아동극 페스티벌을 유치해서 아동극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정책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화재단과 아스테지 인천지의 연계 사업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유아에서 노인까지 인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예술가들의 창작 지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시민 문화력 제고, 지역 문화의 창의적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사업을 조성하기에는 기능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스테지 인천지회에서 아동 청소년 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구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정착 가능한 사업 개발을 통해 재단의 지원을 확보한다면 윈윈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 아동극 전문극단의 공연 활성화 지원입니다. 아스테지 인천지회에서 각 극단의 공연 기획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극을 공연하는 극단과의 연계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들과의 협력하에 아동극 페스티벌이나 차장로의 합동공연, 타지역 아동극 전문극단과의 상호교류 등을 기획하는 전향적인 역할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최되고 있는 이 제4회 아스테지 인천 꿈드림 연극축제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지원하고 또한 이 지원과 함께 극단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장 상주 단체로서 공연장을 확보해서 연중 다양한 기획으로 아동극을 공연하려는 노력 등도 극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통한 음악극, 마임 및 크라운 마임, 국악, 판소리극, 무용을 접목한 무용극, 인형을 활용한 인형극, 노래극, 그림자극, 동화극, 낭독극 등 연극적 접근 방법은 아이들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험이 모두 연극적 요소인 유희와 놀이를 동반하고 있으며 호기심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황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일이어서 포럼을 준비한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82년부터 40년간 교육 연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중심에도 있었고 후배들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학교 교육 현장을 벗어난 논의를 해보는 기회는 많지 않았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발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심도 있는 발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약하나마 인천의 아동극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제는 함께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작업을 하는 선생님들과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공연을 통해 직접 아동극을 기획하고 창작하는 전문가들의 공유가 인천 지역에서는 미약했다는 점입니다. 늦었지만 이 기회에 학교 현장에 관심 있는 지도교사들과 공연장에서 전문적으로 아동극을 기획하고 창작하고 공연하는 단체나 예술가들이 손을 내밀어 맞잡자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아스테지 인천지회가 가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공론화 과정은 다다익선입니다. 이러한 포럼을 정례화하는 것을 기대하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벼농사는 못자리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자리에서부터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면 건강하고 튼튼한 벼로 성장하지 못하여 소득이 부실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초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연극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중학교로 이어지고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연극이 채택되고 대학교에까지 연계된다면 연극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아동극 전문극단의 노력을 통해서 아동극 전문극단으로 자리매김을 희망합니다. 부족한 발제지만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용훈 대표님의 인천 아동극을 진단한다라는 이 발제 내용 안에 일단 사회자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아마 여기 참가하시는 모든 토론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특히 향후 발전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동극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 치부 약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 이런 것들도 진단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연극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신용호 대표님의 그 발제에서 이제 그 약간 그 교육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연극을 교육적으로 받아들이는 또는 어린이들이 연극을 예술로서 받아들이되 그것이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어린이 연극을 어렸을 때 경험한 이후에 나중에 성장해서 그것이 과연 그 어린이들의 삶의 어떤 예술의 향유 기회가 되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연극의 어떤 잠재적인 어떤 가치 있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실행자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얻게 되는 그 약간의 어떤 그 강압적인 부분, 이런 분위기를 아이들에게 과연 그게 옳은 가치가 있는가? 아이들에게는 그냥 드라마적인 경험으로만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 우리 토론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 연극, 아동극, 어린이들이 하는 연극, 어린이들이 보는 연극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아시테지 분리사장님께서 지금 나오셨는데 어떤가요? 아시테지에서는 예, 아시테지에서도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례적인 뭐 포럼이나 또는 연구나 이런 것을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아스테지 본부의 이제 정규 1년 사업을 보면 어린이 연극잔치는 분명히 크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부분은 절대로 아동극에서 아동극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고 또 나아가야 하는 추진해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연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아까 이 처음에 발제해 주신 우리 신용호 대표님 말씀처럼 경험해야 하는가라는 측면보다는 강사들의 역량이나 어떻게 경험을 하는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험 자체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보다 어떻게 경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술 강사라든지 또는 특별활동에 대한 이 가르치는 분들의 어떤 뭐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위주로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연극을 경험해야 되는가, 방식도 이제 경험해야 되는 그런 그 경험의 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완정 대표님께서 오늘 참석 여부가 역시 불투명하다라는 걸 제가 사전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서양 뭐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국립극단 밑에 어린이 국립극단이지만 국립극단 밑에 어린이 연극을 다루는 그런 따로 이렇게 한 팀 안에 국립극단 안에 이제 같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국립극단 안에는 아동 청소년 연극 연구소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동극을 제작하는 뭐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그 민간의 각 극단의 연극인들 대표님들이 제작하는 아동극이 그게 전부라고 이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뭐 각종 문화재단이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아까 신용호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아동극의 역사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아동극의 태생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가치롭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인 연극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아동극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백화점에서의 문화센터 안에서의 공연들이 성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백화점 쇼핑을 하면서 아이들을 잠깐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물론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아동극의 내용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드라마적인 측면이 많이 간과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아동극이 이렇게 발전이 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렸을 때 아동극을 본 기억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셨다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아마 보셨겠죠. 그런 인식들이 아마 지금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천의 아동극단의 연극의 아동극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아까 이제 국립극단의 아쉬운 점, 아청연구소의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아스테지 현 집행부인 방지영 이사장님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작게 또 어느 때마다 고민이 좀 많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립극단 아청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제작을 좀 극단으로서 아동극을 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그 말씀. 지금 뭐 아청연구소에서는 주로 하더라도 청소년 위주의 작품이 좀 올라가고 있고, 직접적으로 극단으로 제작을 하지 않는다는 그 국립극단 내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수년 전서부터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분야라서 이 부분도 분명히 체크해서 앞으로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원당 초등학교 교감이고요. 한국교육연극학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선생님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발제자님께서도 신용호 선생님께서도 이제 아동극의 이제 개념 정의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그 아동극이라고 그러면은 크게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공연이 있고, 또 아동이 참여해서 직접 공연하는 그 아동극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인천에서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극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서울 아스테지 공연을 거의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획에도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많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아동극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라는 게 센터에서 하는 그 명작을 전 세계 명작을 이제 각색하거나 또 좀 우리나라의 형태로 좀 번안을 한 공연 형태가 많다 보니까 그 쇼핑을 하는 그 짬 시간에 아이들이 육아 시설, 타가 시설 같은 개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동극이라는 범주를 좀 너무 낮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의 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극도 대부분 유치원에서 저학년 대상의 그 공연이 이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고학년 대상으로 하는 연극은 보기가 힘듭니다. 청소년 연극은 있어요. 그리고 유아극은 있는데, 아동극이라고 해서 진짜 그 꼭 필요한 아이들이 볼 만한 연극은 제가 이렇게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 본 중에 그렇게 좀 많이 없었고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창작 공연이나 그런 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 아동극이라는 게 어린이만 보는 게 아니라 성인들, 아버지 엄마와 같이 볼 수 있는 연극 형태로 만들어져서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공연으로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아스테지 측에서도 다양한 그 어린이 연극에 대한 또는 아동극 이렇게 좀 개념이 좀 모호하고 그렇긴 한데, 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아스테지 그 한국본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좀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그 대상의 폭이 진짜 청소년극이 아니라 유아극이 아니라 아동극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화정 대표님이 그 쓰신 그 발췌된 그 토론 질문거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지향점과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 예술 목표의 지향점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형태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 또 이제 임경호 선생님께서 한 번 더 학교 현장, 학교 안에서의 어린이들이 연극을 경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지향점, 그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한번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발표를 하실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그 우리 토론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학교 안의 연극 교육과 학교 밖의 연극 교육,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예술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 자체는 다 예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학교 안에서의 활동과 학교 밖에서의 활동이 구분이 많이 되었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물론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어떤 일부 작품들은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학교 안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일단 교사와 예술가가 많이 구분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천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경호 선생님께서 그냥 토론을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도 같이 첨가해서 발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네네네. 먼저 그 신용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인천 연극 아동극을 진단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그 교육계에 있어의 그 아동극과 그리고 현장에서 그 인천에 있는 학생들 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 극단, 그 기관의 그 예술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그 현재 학교 교육 안에서의 그 연극 교육과 연극 공연 또 연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어떻게 좀 나가야 될지 그 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연 어떤 연극이라는 개념, 그 연극이라는 게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보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교육과정 안으로 그 연극 단원으로 국어과에 들어온 게 있고요. 또 학생들의 어떤 연극을 발표하는 표현의 장으로서 이제 교실극과 또 어린이 연극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예술 단체 또는 기관에서 와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해주는 아동극 형태가 있죠. 크게 이 세 가지로 있는데 우선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신용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 보충해서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그 5, 6학년 국어과 연극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어 안에 그 이전엔 문학 영역에서 희곡으로만 들어와서 아마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마 희곡은 한 번씩 교과에서 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학교 교육 안에서 연극 희곡이 들어와서 지도될 때는 물론 선생님의 역량이 가장 큽니다. 공연으로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교실이지만 또는 강당에서 무대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거의 대부분이 학기 말에 편성되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그냥 대본을 읽는 역할을 정해서 대본을 읽는 정도 수준, 좀 더 나가서 소리극, 낭독극 형태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맡겨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공연 형태를 띄워왔습니다. 사실적으로 선생님들께서도 연극을 경험해 본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지도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 아이들한테 맡기거나 또는 함께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는 형태 또는 성인극을 흉내내는 형태의 공연이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거에 반해서 최근 교육과정에 들어온 내용은 체험 중심의 연극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어떤 연극적인 재미를 느끼고 그거를 자신들의 이야기,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화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학년 2학기에 처음 연극단원이 나올 때는 연극의 재미를 느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교육연극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연극놀이라고 그 개념으로 이렇게 통칭되어 왔어요. 교육연극이라기보다는 연극놀이가 교육연극이다 이렇게 통칭되어 오다 보니까 어떤 그 놀이 형식의 연극적인 재미를 좀 느끼는 과정을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6학년 1학기에 들어서 학생들의 실제 경험,
그동안의 대본들은 어린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명작이라든지 또는 그 도덕적인 개념을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려면 아이들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를 극화해서 대본을 만들고 그거를 낭독극 형태로 발표하는 과정이 6학년 1학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 2학기에는 희곡을 바탕으로 실제 무대 공연을 하는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은 6학년 1학기 때 아이들이 만든 희곡을 낭독극으로만 한 게 아니라 2학기 때 그 대본을 가지고 물론 예술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완성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아이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교과서에 실린 그 내용은 그 서울교대하고 교원대학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국어과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집필되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는 저를 비롯한 인천 교육연극연구회 회원들과 경인교대 국어과 교수님이 같이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연극놀이와 무대화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모듈 형식으로 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지만 좀 일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극을 그 이전에는 그냥 희곡을 가지고 한다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연수의 목적이 큰데 그렇게 다양한 연수에 좀 이런 연수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 실제 나와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과정 안에 들어온 연극 또 교육연극에서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 무대의 공연에 완성된 어떤 공연 형태보다도 그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의 경험이나 어떤 교육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어떤 공연보다는 그 교육과정으로서의 어떤 교육연극을 좀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적인 교과로서의 연극에 대한 목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극 발표의 장으로서는 그 전국 어린이연극잔치와 인천 어린이연극잔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린이연극잔치는 1960년대에 주평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여 년 정도 전국 어린이연극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성인극을 좀 모방하는 형태의 또는 주평시의 작품을 주로 이제 희곡 작품으로 해서 공연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좀 반작용도 많고 연극이라는 게 어떤 그 성인극을 따라가다 보니까 연습 과정과 또는 공연하는 과정에서 그 대사를 암기하고 역할을 또 익히고 이런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말에 주평시가 해외로 가시면서 미국으로 가시면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 10몇 년 후에 계몽사에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전국 어린이연극잔치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정한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국 어린이연극잔치가 운영되어 왔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한현 선생님 이후에 한국교육연극학회에서 기획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 국제아동 청소년 그 연극 그 아스테이지의 한국본부에서 전국 어린이연극잔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그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올해는 좀 다양한 방법, 영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비대면적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천 어린이연극잔치 역시 1992년부터 좀 시작해서 지금 거의 오랜 시간 또 해왔고요. 그 1984년에 처음 1회 대회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었고 작년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지만 현재 올해는 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올 10월에 인천 어린이 연극 잔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
이화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연대라는 그 좀 한계성 또는 그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연극잔치 페스티벌 형태로 가는 쪽으로 현재는 각 지역의 어린이 연극잔치나 전국 어린이 연극잔치가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연극을 발표할 수 있는 그 외부로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말씀드렸고요. 학교로 들어오는 연극은 이제 그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또는 학교 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일부 외부 극단을 학교에 들어와서 공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예술 강사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술 강사들 같은 경우 특히 연극 예술 강사들이 거의 대부분 전공이 그 성인 연극을 중심으로 하고 교육 연극에 대한 게 아직 약간 좀 부족한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하지 못하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앞으로 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최근 뭐 인천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연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좀 아쉬운 점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인천시교육청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대면하고 신체 접촉이 가장 많은 게 연극과 음악, 체육이다 보니까 그런 유서가 깊은 오래된 전통에 있는 잔치들이 다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건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의 신체 정신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그 각종 예술 단체라든지 관심 있는 교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대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더불어서 지금 인천 아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극단이 있는데 저는 이 포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발제 원고도 보면 그동안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만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교류되고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져야지만 코로나 상황이 이게 단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도 또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그 질병이라든지 또 국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인천에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나 또는 교사들이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천 아스테이지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이런 활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런 활동들이 많은 사람들이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연극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대본과 배우가 있다 하더라도 관객이 없으면 연극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천 아스테이지가 관객과 함께 또는 시민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계속 거듭나길 바랍니다. 역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연극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린이 연극 축제를 경험한 어린이들이 저희에게 어떤 잠재적인 고객이라는 용어보다는 같이 연극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동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연극을 경험하기에 참 적당한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만 원의 공연비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이런 공연들이 자주 있으면 예술가들에게는 또 다른 작품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연할 수 있을까요? 공연이 들어오는 최근 이제 학교에 들어오는 형태를 보면 공연만 감상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공연 후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연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그 이후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이 좀 들어가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전문 예술 극단의 그 예술 경험을 미적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극단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예산 가지고는 하기 좀 어렵고 일반 극단에서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이나 문화재단 그런 유관기관에서 서로 문화예술 교육이 위한 그런 TF팀을 꾸려서 어떤 전문적인 그런 그 지원이 좀 필요하지, 학교 자체만의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도 있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물론 극장 안에서 좋은 공연도 하고 또 찾아가는 공연도 해줍니다. 그래서 공연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아무래도 인천시교육청의 예산을 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가는 아트스쿨이라는 걸 통해서 초중고에 지금 현재 찾아가는 예술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극단들이 좀 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어떤 공연을 선정하거나 그런 데 같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데, 물론 인천에 자생하고 있는 극단에 대한 그 TO를 넣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극단이나 또는 극단이 또 공연할 수 있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전문적인 극단이 좀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만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단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이나 더 그 위에 상급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더욱더 우리 인천의 예술가 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전체 뭐 예술가들도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번 우리 아시테지인 인천은 기획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3회까지 대회는 단순히 공연을 하고 부대 행사를 하는, 그냥 어린이들이 와서 공연을 보고 가는 그냥 단순한 어떤 연극 체험을 하는 그런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에서 축제가 살아남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런 고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아시테지 인천에 있는 아동 극단들은 어떻게 축제를 꾸려나가야 될까? 저는 그 축제 색깔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뭐 김천에 있는 가족 연극제도 있고, 춘천에 있는 인연극제도 있고, 뭐 이제 어떤 지역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제들이 많이 이제 요즘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천 아시테지 축제는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되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을 마련하고 어린이들이 또는 아동극에 종사하는, 아동극과 관련 있는 그런 예술가들이 이런 아시테지 축제 안에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작업 방식도 나누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도 나누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주제도 보는 즐거움, 참여하는 기쁨으로 이렇게 색깔을 정했던 거거든요. 아스테지뿐만 아니고 그 전에 청소년 연극제부터 그 1995년도부터 아마 청소년 연극제가 우리 인천에서 아스테지, 그러니까는 본부의 그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도 아스테지 이름을 빌려서 청소년 연극제를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청소년 연극제가 전국적으로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전무후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 연극제였는데, 그게 이제 그 본부에서 여기는 아스테지 본부 얘기 아니라 한국연극협회에서 청소년 연극제를 대상문화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시작한 이래부터 인천의 청소년 연극제는 없어졌어요. 이제 그게 이제 학생들도 이게 보면은 지역에서 그 본부에서 시작한 청소년 연극제는
전국 단위예요. 그러니까는 학생들도 그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꿈을 더 크게 가져가지고 전국으로 한번 나가보는 그런 꿈이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아스테지 청소년 연극제는 본의 아니게 그때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자구책으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중학교 쪽으로 청소년 연극제를 한번 옮겨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청소년 연극제하고 중학교 청소년 연극제하고는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은 뭔가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설득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배가 되더라고요. 어려워. 이 아스테지 제가 지회장을 맡고부터는 이 연극제를 하려고 무던히 그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이제 그 지원금하고 많이 봉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내기 위한 어떤 그 우리 회원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가지고 그 지원 정책에 걸맞게 우리가 또 지원서도 쓰고 막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본부의 힘을 좀 빌어가지고 본부에다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재단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전부터 본부에다가도 많이 의뢰를 해봤었고 해서 방법적으로 저걸 따내가지고 연극제를 1회, 2회를 시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미약하게 이제 조금씩 많은 돈을 주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형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리 회원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스테지를 이렇게 그 본부하고 이렇게 이제 공연하고 본부는 저 겨울 연극제가 있고 여름 연극제가 있어요. 그런 데를 제가 이렇게 참가하고 공연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거기 이제 뭐 겨울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 단체들이 초청돼서 오지 않나요? 여름 축제 그런가요? 예. 그 여름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외국 팀들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창작 작품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도출되고 또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에 있는 극단들도 그 서울에서 하는 그런 축제에 참가 좀 하고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본부하고 연계를 지어서 저희들이 이 아스테리 축제를 이어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본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아스테리 이사장님하고 같이 협조해가면서 노력을 해 갈 겁니다. 나중에 국가문화예술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서 이런 토론회가 계속 열려서 예술정책 변화의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좀 더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아동 청소년 예술의 어젠다를 확립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정말 많이 변했죠. 아까 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택트가 일상화됐고 이제 온라인, 이제 온택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온택트의 보편화가 그겁니다.
혹시 아스테지 인천주에만의 그 플랫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신 건지 저는 본부에도 이제 어쨌든 그것이 현장의 감동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LG U 플러스하고도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인천지회만의 어떤 플랫폼 개발도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객 중심형 축제로 그리고 겨울 축제는 아티스트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천과 어떻게 결합을 할지는 대단히 많은 긍정성을 가지고 저희 본부가 어떤 도움을 드릴지 많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선 하나 올해 안에 성취한 것은 지금 5억 정도 예산으로 창작지원 예산이 예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플러스 내년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되는 것을 지금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아동 청소년 공연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미래를 좀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아동 청소년 예술진흥 기본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기본법이라도 생겨야 지자체에서 그것을 근거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서 어떻게 예술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결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지원하는 지원처에서도 아예 아동청소년 예술가가 따로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을 저희는 좀 꿈꾸고 있고요. 그 연결선상에서 아까 그 축제 예산 얘기도 그다음에 학교에 공연이 가려면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정책과 예산이 같이 맞물어져 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샘플로 올 하반기 6억 예산을 편성해서 5,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이 아니라 아이들이 공연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대전에서도 예산을 수립했고요. 인천도 만약에 저희가 발의가 된다면 내년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첨언해 봅니다. 네, 마무리로 이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혼자 보기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또 토론자 분들, 발제하신 분들 조금 뭐 더 업데이트 해주실 게 있다면 또 포함을 해서 PDF로 저를 주시면 본부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회원분들이 인천의 상황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4회 아시테지 인천 꿈드림 연극축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